네, 시면상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장 중반에는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좀 상승분을 반납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2,599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775포인트, 0.35% 내려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은 시총 상위 반도체주들에서 주가가 희비가 좀 갈렸어요.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 하이닉스는 4%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도체 시장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를 포함한 다양한 이야기 특이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오프닝에서 시상식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김용태 매니저가 상당히 지금 벼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준비는 좀 잘 되셨습니까? 원래 오늘 시간 되시냐? 치맥을 해드리겠다. 그거 오늘 치맥은 아니죠. 그러면 다음 주로 치맥을 하든 와인바를 가든 어디 기분 괜찮은 데에서 와인바 가서 소주 먹으면 되잖아요. 소라. 와인바 가서 소주를요? 그럼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와인을 사가지고 예. 폴키즈로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태 매니저님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본인이 우승할 때보다 더 행복한 표정이 나왔어요. 네, 항상 원래 공짜는 다 좋은 거라서 예. 오늘 이관왕이잖아요. 예. 이관왕이라서 이제 두 개인데 한 손에는 초밥, 한 손에는 치킨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초밥까지 또 늘어났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장 한 줄평 통해서 시장 어땠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줄평은 주도주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네. 주도 섹터와 주도주만 잘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시장이고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눌려있을 때가 오히려 더 매매하기 좋은 때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오기 전에 열심히 우리가 수익을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주는 살아있다. 주도주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오늘 방송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이관왕을 차지한 조기준 매니저님의 오늘장 한 줄평 어떨까요? 오늘 한준병은 오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나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오만. 오만정, 오만상, 오만전자. 그다음에 거기다 뒤에다가 18릭스를 쓰려고 그랬는데 약간 예. 욕이 포함된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래서 오만정이 다시 들어와야 되죠. 5만상을 쓰지 않도록 하고요. 다시 네. 5만전자에서 6만전자로 빨리 복귀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혼자서 이제 어떻게 빠졌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6만전자를 오늘 복귀 못하고 옵션 만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 속에서 하락을 했는데 이제 매도세는 어느 정도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6만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의 한 줄평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가람 매니저님하고 약간 좀 의견이 비슷한데요. 흔들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뭐 6만 전자를 이탈하면서 5만 전자까지 내려왔지만 그래도 그만큼에 대한 낙폭은 크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오늘 뭐 주도 섹터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를 어느 정도는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네. 종목들이 좀 약세장을 보였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크게 뭐 악재가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다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자체도 어느 정도는 박스권, 박스피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 장속에서 내 종목이 좀 튼튼하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또 때려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는요. 이 정도 시장에서는 흔들리지 않으시면은 재료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는 시장은 좀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게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흔들리지만 말자, 주도주를 잘 잡아보자. 어디를 잡아야 될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전략 하나씩 만들어 가보시죠.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WGBI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로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 중에 하나로 자, 우리가 시장에서는 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엄청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채권계의 MSCI가 WGB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웃긴 얘기로는 최근에 이제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저거 위고비 약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위고비가 아니고 채권으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좀 시장에 현재 어딘가 뚜렷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이 WGI 편입과 같은 이런 쾌거와 함께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기운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웅태 매니저님. 네. 근데 요즘 같은 이런 힘든 시장에서 아주 좋은 쾌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을 들어올릴까? 들어올 만한 호재가 될까? 라는 데 좀 의문은 좀 남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 WGBI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어제 무료 방송하면서 이 WGBI에 대해서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예. 사실 이게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이제 국채 지표의 이제 뜻인데 사실 이번에 WGBI가 이번 네 번째 시도만에 또 한국 증시가 또 그쵸. 편입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무너지는 바람에 지수가 좀 못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가 어차피 일단락으로서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발행 잔액이 500억 달러 이상 돼야 되고 사실 국내에서 시장에서는 5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충족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좀 중요한 건데 신용 등급이 S&P에서는 이제 A- 이상에 대한 이제 국가에 대한 이제 신용 등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무난하게 AA 이기 때문에 뭐 무디스에서도 AA 나오고 있고 S&P에서도 AA에 대한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올라왔는데 사실 마지막의 조건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세 번째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네. 마지막에 떨어졌던 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시장 접근성, 투자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얼마만큼 유동성이 있느냐라고 보여줬을 때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로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또 부과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과세로 또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과세라는 게 2022년도 10월 17일 날 시행령으로서 이제 발표가 됐고 네. 23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1달러 해소가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이 비과세를 통해서 자금력들이 유동성 있게 빨리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이 환율 자체를 환전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 3시 반에 끝나고 그리고 9시에 개장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CPI가 발표돼서 호재 내용이라든지 이런 네. 내용이 나왔을 때 바로 9시에 환전해서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라면은 바로 시장에서 대입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환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은 투자를 바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외환 시장을 3시 반에 마감했던 거를 새벽 2시까지 열어놓은 게 있었어요. 예. 그게 이번 7월 달에 이제 개정안이 되면서 그때부터에 대한 이제 발표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 WGBI가 3월과 9월 달에 두 번에서 이제 기준을 잡아놓고 이제 발표하는 건데 지난 올해 7월부터 이제 그런 시행령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번 네 번째 만에 편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WGBI가 여태까지 시장에서는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력들이 얼마만큼 유동성 있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조건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시행령으로서 해소가 되면서 이번에 편입이 될 거라고 이제 편입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에 대한 편입했던 조건을 본다라면 지금 영국과 미국, 중국 등 24개국에 대한 이제 국채가 발행이 되는데 이 국채 지수에 움직이는 자금 자체가 2.5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3,360조가 넘는 막대한 금액인데 예. 우리나라가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배 계획에 맞춰가지고 한 2%에서 2.5% 정도는 우리나라 지분으로 들어오게 돼요. 네. 그러면 그 금액만 하더라도 500억에서 6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80조에서 90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외환 시장에서 들고 있는 돈들이 200조가 되고 있는데 200조 안에서 만약에 그 안에 돈들이 지금 뭐 80에서 90조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채 지수까지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호재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국채 금리가 만약에 그 자금력들이 물론 지금 당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 편입되고 나서부터 내년도부터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국채에 대한 국채 가격을 정해질 수가 있는 거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은 국채 금리가 또 떨어질 거고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금력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땡겨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1년에 대한 유예 기간을 갖추고 있지만 중국도 22년도에서 1년에 대한 유예를 바치고 그러고 해뒀기 때문에 신용 등급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고 지금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오늘 코스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 내년도 11월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력들이 들어올 거고 그 자금력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 11월부터는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도는 상방으로 열려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에 대해서 크게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악재로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만 조금 해소되고 있고 금투세의 문제만 조금 빠르게 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시장은 좀 상방으로 열려 있는 길이 많다. 그래서 지수는 끌어당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서 제가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는 이런 호재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바라보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이 연결성이 그렇게 뚜렷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번 WGI 편입으로 인해서 좀 연결성이 더 짙어질 수 있고 외국인 자본이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와 중국 사례를 보니까 이 편입된 이후에 안정적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좀 있었다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포인트를 좀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채팅창의 의견들을 조금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도 원초적으로 좀 생각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채권이잖아. 주식시장하고 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앞서 김용태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지만 이가람 매니저님 좀 설명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채권이지만 우리 지금 시장, 이 주식시장과도 연결성이 충분히 있는 소재인 거죠. 충분히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증시가 엄청나게 빠질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죠. 국가는 뭐 하는데 증시자금은 안 쓰고 있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항상 저점일 때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보게 되면 채권 안정자금이랑 증시 안정자금 두 가지 나눠서 썼는데 항상 채권 안정자금들은 써왔어요. 근데 증시 안정자금은 썼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채권 안정 자금을 쓴 다음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채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가 됐고 그 다음에 증시도 안정을 잡으면서 올라갔거든요. 네. 결국은 요 이슈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눈에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는 내년도 10월 달부터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 편입했을 때 결국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아마 지금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간으로 봤을 때 한 2조 원대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들어갈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 채권 시장이 먼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이 제일 크고 부동산이 크고 제일 작은 시장이 주식인 거라서 채권 시장 자체가 안정화가 되면 결국 환율 시장도 안정화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주시장 자체가 약간 이제 하락으로 밀려 내려갈 때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세나 아니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럴 때가 조금 더 용이해질 수 있고 외국인 자금에 의해서 결국은 채권 시장이 안정세가 있다 보니까 주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 줄게 되는 요소가 분명히 한 번씩은 나타나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일 거라서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도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 결국 아마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보다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채권이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환율도 안정화가 되고 그를 좀 거기에 영향을 좀 받는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불안감들이 좀 떨어지는 포인트들을 앞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요즘 최근에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문제시하는 것은 외국인 언제 수급을 하냐, 수급이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WGI 편입으로 인해서 향후 뭐 1년 후, 2년 후에도 비슷한 이런 좀 시츄에이션이 오더라도 이만큼 팔지는 않겠네요, 앞으로. 일단은 이제 요 WGBI 관련해서 지금 이제 편입으로 인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지불해야 될 이제 이자를, 그러니까 국채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이제 이자를 뭐 통환채 등 뭐 여러 가지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는데 요게 진입함으로써 이제
이자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급해야 될 이자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국가 금리가 평균적으로 낮아지는. 과거에 대한민국은 8%에서 10%대 이상의 금리를 냈던 적이고 지금은 3%도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80년대, 2000년 이전에는 대한민국도 10% 근접하는 이자를 냈었던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천지인 지수로 됐을 때 1, 2%에 지금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졌지만은 대한민국이 의뢰 낮아지는 그러니까 3%대이고 3.5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뭐 5%대여서 지금 이제 4.5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막상 금리는 콜금리는 그러더라도 실제로 이거 채권을 발행했을 때 사주는 쪽이 없으면 금리가 실제적으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또 하나가 이제 하는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환율이 안정돼야 되는 거죠. 해외 자금이 들어오면서 채권을 들어오면서 환율 안정화를 기여한다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도 중요한 거는 원화가 지금 현재 강세 기조로 되면은 들어올 수 있는데 원화가 혹시라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엔달러, 엔캐리 청산이 들어왔던 이유가 엔 강세가 되면서 이제 청산이 되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원화가 강해진다면 주식으로 들어왔던 자금이 빠져나갈 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약세가 유발되지 않고 원화가 점점 강해진다면 더 강해지는 이제 주식으로의 수익과 그 다음에 환율의 이익을 같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편입은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우태 매니저님, WGBI 편입이 더 어려워요? MSCI 편입이 더 어려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워요? 네. 근데 WGBI 경중을 좀 따질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를 이거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게 WGBI는 이제 국가에서 또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좀 속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게 대해 걸맞게끔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MSCI는 지금에서는 이제 공매도만 다시 한번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본다면 WGBI가 훨씬 더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에 대한 그러면은- 신용 등급도 들어가야 되는 네. 부분들도 있고 또 외국인들의 자금력들도 어떻게 또 운용되는 자금력들이 들어오는 거를 열어놔야 되는데 그거를 또 쉽게 개정안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지금 채팅창에는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증시에 그렇게 좀 부양하는 정책, 부양하는 호재는 좀 아니지 않을까. 나중에 좀 길게 보면은 정말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된다면 어떤 걸 얘기해 보면 좋을까 해서 저는 생각난 게 MSCI라서 이게 혹시 MSCI 뭐 우리가 계속 도전은 하고 있지만 WGI에 이제 편입이 됐어요. 그럼 혹시 MSCI 편입 지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될 만한 포인트가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된다라고 보죠. 오, 예, 네. 그러면은 뭐 증시에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뭐 된다라고 보기에는 또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나기 위한 거는 일단은 국내의 한국 증시가 아무래도 세계적 글로벌 시장에서도 조금 더 이제 선진국적으로 좀 가고 있는 방향성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정책 부분만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 MSCI 편입하는 것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장들이 그동안의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공매도가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년에 있을 이슈, 또 MSCI 편입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호재였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좀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본을 보니까 조기준 매니저님은 종목을 또 찝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목을 찝어 주신 건가요? 뭐 일단은 근데 요 이제 채권 시장에 들 유입 자금이 뭐 80조에서 90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MSCI 지수를 했을 때 우리 시장이 이제 2,500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그러니까 30%를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2% 됐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환율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이 됐던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이제 강하게 나오면은 대출 나갔던 자금이 청산되면서 빠져나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새로 들어왔던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내는 대출 자금이 아니고 실제로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냐는 외국인 자금이 이제 팔고 나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팔고 나가고 있는데 원화 약세가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가 됐을 때의 어떤 국가 신용도의 하락이 이제 불러오거나 그랬을 때 이제 나가는 건데, 저는 요런 이제 그 국채 금리의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한국 신용도를 올린다고 하면 대표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외국계 매도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형주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대형주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찍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올라가면 YC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YC까지 세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연결성을 좀 가진 YC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침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바로 두 번째 특이점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을 다시 한번 좀 주장을 했고 증산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감산을 해야 상황이 바뀐다라고 다시 한번 찬물을 좀 끼얹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소식들을 보면요. HBM 부진을 좀 인정한 삼성전자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내년 캐파도 HBM 캐파를 20만 장에서 17만 장으로 대략 좀 줄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기에 반해서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좀 가지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둘의 밸류 체인을 좀 나눠두고 봐야 되는 반도체 업황, 국내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모건 스탠리가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그 영향을 받나 했더니 일단 오늘 시장 보면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사실 모건 스탠리가 하는 얘기들은 늘상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런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가 또다시 했던 코멘트는 하이닉스는 4분기 때 피크를 찍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었는데 그건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모건 스탠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거는 삼성전자가 진입을 해서 하이엔드까지 가게 됐을 때 결국은 하이닉스가 못 갈 거다였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더 빠르게 진입을 해서 진짜 하이엔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가 나타나줘야지 모건 스탠리의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더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갈래로 나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뿐만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신 자료는 한 달 동안의 추이인데요. 네. 한 달 동안 삼성전자는 12%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한 1개월 동안 20%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금 20%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코스피 쪽은 외국인 매수가 전혀 붙질 않고 있고 항상 코스피를 그동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 코스피에 대해서 몇 조 원대 매도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그 수급을 좀 따져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8월 22일부터 따져봤는데 이 다음 장인데요. 네. 8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하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을 거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흘러갔나를 좀 먼저 봤습니다. 그쵸. 제일 아래 두 가지가 뭐냐면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추이인 건데 외국인들의 매도 추이는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두 가지가 코스피 매도와 삼성전자 매도인데요. 둘이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고 중간에 있는 위아래 움직이는 파란색 가선은 네.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수가 내려오다가 말고 다시 올라가서 반등을 줄까 말까 하는 약간 애매한 박스권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 안에서 외국인들 매도인데 그 안에서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서 오늘까지 8월 22일부터 6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찍혔어요.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서는 코스피 쪽에는 매수가 그대로 들어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만 안 좋은 거였었고 삼성전자 제외하고 봤을 때는 그닥 외국인 수급상 봤을 때 안 좋았던 시기가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못 가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눌리는 것일 뿐 수급상과 시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인데요. 삼성전자는 팔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팔고 있다가 이제 9월달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다시 외국인 비중이 저가면서 들어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만 보더라도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이제는 반도체를 완벽하게 국내에서도 AI 반도체와 AI 반도체가 아닌 것으로 완벽하게 지금 나눠놓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의 엔비디아, 대만의 TSMC,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AI 반도체로서 주도주가 된 거고 그 아래 레거시에서는 삼성전자가 대표할 것 같은데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
올라주기 시작을 해야 결국 레거시가 더 좋아진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화요일날도 한번 봤던 자료인 건데 SK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 너무나 많이 독주를 하고 있고 예. 마이크론에 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만 수율을 봤을 때 지금 마이크론조차도 하이닉스를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분간은 SK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밸류체인 보실 때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체인보다는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아니면 국내에서 삼성 쪽에도 껴있긴 하지만 대만의 TSMC나 대만에 있는 오사트 기업들한테 장비가 나가는 기업들은 그나마 좀 괜찮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저는 SK 하이닉스 안에서도 안에 있는 밸류체인을 보기보단 결국은 하이닉스를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그쵸.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가야 그 아래 밸류체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TSMC가 다음 주 목요일 날인가요? 아마 다음 주에 3분기 발표가 나오는데 이번 주에 월변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3분기가 다 7, 8, 9월이 다 잘 나왔고 9월 달까지도 팔았다 넘어가면서 역대 최고치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TSMC가 3분기 때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걸로 이미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TSMC 서프라이즈 나올 거고 엔비디아 잘 나왔었는데 엔비디아도 더 잘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삼성전자 별로 안 좋았지만 SK하이닉스는 지금 우려감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과연 모건스탠처럼 4분기가 과연 피크를 찍을까 내년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실어볼 수가 있는 거라서 오히려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이닉스는 내려오는 게 제한적이고 거꾸로 다시 올라가야 될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젠상이 CNBC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코멘트인 건데 실제 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블랙에 대한 수요가 너무 좋다라고 했고 4분기보다 내년도 1년 1분기 때 지금 상태보다 2~3배 이상의 크기가 더 나갈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도 1분기 때는 지금 나가고 있는 일반 호퍼 물량보다 블랙의 물량이 더 많이 나갈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엔비디아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단가가 더 높고 하기 때문에 TSMC 또한 더 올라갈 수가 있고 SK 하이닉스 또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예요. 문제라면 모르는 게 없고 다 알고 있다. 결국은 그쵸.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TSMC부터 해서 빅테크들의 어닝 발표가 들어갑니다. 약간 그쵸. 네모칸에 밀렸는데 네모칸은 조금 오른쪽으로 밀면 됩니다. 자, TSMC가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데 내용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주를 보게 되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가 나오고 그다음 아마존도 있습니다. 지난번 때 8월 달 전에 7월 달 생각해 보게 되면 빅테크에서 어닝 발표 나왔는데 생각보다 돈은 못 벌고 있는데 투자를 더 하겠다. 맞아요. 라고 했던 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좋다라는 건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하지만 이번에도 실적은 별로 안 좋지만 투자를 과연 더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이제는 투자를 조금 줄여나가겠다라고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서 결국 국내 반도체 종목들과 글로벌한 AI 반도체들도 결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 국내에서도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AI 반도체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 실적 시즌 때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뭐 이제 실적 나오는 것들 모두 확인해 보니까 빅테크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까지도 포함해서입니다.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가람 매니저님 AI 투자에 관해서 우리 이제 투자 멈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호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빅테크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겠지만 뭐 엔비디아나 뭐 그 이외의 AI 반도체들은 그렇게 되면 진짜로 AI 버블론 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AI 반도체가 못 간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더 큰 리스크다라고 말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캐펙스는 더 키워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한 번 더 확인만 좀 되어만 준다면 AI 반도체들은 조금 더 이제 다시 랠리를 좀 펼칠 수 있는 장세가 연말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아까 일정을 보니까
TSMC 실적 발표하고요,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하고요, 요새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면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소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한 건 지금 아까 이가람 매니저님 보여준 표를 좀 보면 삼성전자는 내려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좀 선방도 하고 그렇죠. 나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건데 이 모습이 지속이 되면은 상단을 코스피는 한 2,700 정도로밖에 못 보겠죠? 저도 삼성전자가 올라와야지만 이제 코스피의 상단이 열릴 것 같은데 네. 잠깐 제가 지금 업종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지금 삼성전자가 밀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코스피가 지금 못 올라온 상태거든요. 지금 올라오더라도 자꾸 윗자리 고점에서 막히고 있는 하락 수렴의 형태가 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차트 상황 원래 안 좋아요. 근데 네. 다시 뚫고 올라가서 2,700을 향해서 가려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타주기 시작을 해야 더 가볍게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지만 올라가더라도 2650 라인 때 2650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또 한번 막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건 있어요.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더라도 멈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멈춰만 있고 횡보만 보여줘도 지수는 하이닉스가 올라가던 LG 엔셀이 올라가던 아니면 이번 달에 모멘텀이 많은 금융주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제 2,700도 갈 수 있는데 결국 이거를 넘어서 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된다는 점. 네. 그래서 아마 코스피보다는 지금은 그래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플레이가 더 많은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최대한 빠지지만 않는 선에서만 잘 버텨주는 것도 좀 중요한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요즘 방송을 통해서 조기준 매니저님은 삼성전자에 대한 좀 반등 기대해본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일단 6만 전자가 깨지고 일단 5만까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5만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뭐 단기 반등? 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인가도 되게 궁금하고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좀 똑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삼성전자 얘기하면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만 전자는 저는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6만 전자는 무너졌고요. 아까 5만 상, 5만 정, 5만 전자가 됐는데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증권사 IBK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아까 모건 스탠리의 뭐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IBK가 이제 목표가를 설정했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DS 부문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 4분기에도 안 좋을 거야. 이제 일회성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목표가를 하면서 이제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30만 원을 설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높게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삼성전자의 목표가도 95,00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가 대비했을 때의 뭐 수익률, 뭐 하이닉스가 거의 뭐 7, 80%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가는데 조금 이제 낮지만은 뭐 11만 원, 12만 원 잡았으면 좋은데 일단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95,000원, 하이닉스는 30만 원 잡아놨다는 거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이제 HBM 때문에 지금 이제 그쵸. 빠지고 있고 이제 하는데 이제 퀄테스트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4분기에도 못 할까? 그러니까 뭐 내년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반성문을 쓸 때 조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퀄 통과하겠습니다. 뭐 이런 멘트가 있었으면 네, 참 맞아요. 좋았을 텐데 다른 이제 해외 CEO라든가 이런 걸 했을 텐데 좀 부족했다. 포부가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포부가 없어서 저는 이제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그 공포심을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듯이 지금 이제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이제 죽기 살기를 하고 있다. 라고 썼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다 임직원들, 그러니까 임원급은 주말에 토요일 날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절치부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반성문만 좀 더 그렇게 써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썼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분명히 좋은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하락했고 제일 좋은 호재는 너무나 많이 급격한 하락이 나왔다. 하이닉스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수익이 나신 분이 많지만은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지금 물타기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양치기 소년처럼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계속 낮출 때 보면은 반드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네. 상승했을 때 목표가 상향했을 때 이제 그게 꼭지고 하락했을 때 목표가 하향은 모든 증권사 따라했을 때는 이제 그게 저점이더라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6만 전자를 지지했으면 좋지만 못했던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다시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앞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조기준 매니저님, 삼성전자 혹시 단기 트레이딩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해줄 말씀 있으십니까? 근데 삼성전자를 단기 트레이딩에서 뭐 몇 프로 먹을지 5% 수익을 내거나 수수료만 띄고 가실 분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6만 전자 이상에 팔아야죠. 5만 전자에 사서 반드시 6만 전자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용태 매니저님은 오늘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반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일지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하고 SK하이닉스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거론이 잘 안 되잖아요. 뭐 리스크로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나요? 그냥 주가 가격이 문제다? 삼성전자요? 아니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네. 리스크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HBM에서 워낙에도 시장 점유율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로 따지면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 납품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SK 하이닉스에게는 또 호재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오늘 발표했던 이제 TSMC죠. TSMC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는 협업사로 갖고 있는 거고 그쵸. 협력업체도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 반면에 같은 파운드리 안에서 경쟁사로 본다면 삼성전자인데 당연히 이제 경쟁사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실적은 안 좋았는데 TSMC는 좋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격차를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같은 파운드리 안에 업황 자체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보겠지만은 이게 또 경쟁 구도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반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밀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58,000원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아마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오늘 뭐 마찬가지로 오늘 증권 보고서에서도 삼성전자 이제 겨울이 또 다시 올 거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게 틀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왜냐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과잉 공급에 대한 문제가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에서 가장 큰 본격적인 문제는 이번 9월달에 분명히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하는 거로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제 들어가는 문제였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1차적인 문제고 만약에 지금 그게 이제 퀄 테스트 통과해서 뭐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HBM 자체에서는 이미 SK 하이닉스가 워낙에도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2분기 이 실적이 4분기에 영향적이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근본적인 원인은 HBM이 아니라 이제 디램에 대한 가격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 지금에 대해서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디램에 대한 이제 규모를 봤을 때 40%가 어떻게 보면 수요에 대한 40%를 디램적인 공급적인 문제인데 지금 메모리 모듈 업체에 대한 이제 재고를 평가하다 보니까는 지금 업체들 마저도 재고가 워낙에 쌓여 있다 보니까는 그만큼 출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감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던 거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올해 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DRAM을 이제 DDM을 감산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점에서도 공급이 너무 과잉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감산 효과가 조금 다시 한번 도드라지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가 감산이 조금 더 필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삼성전자를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 거는 HBM에만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HBM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DRAM에 대한 가격이 그쵸. 더 낮춰져야 되는데 그게 못 낮춰주고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실적에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 하락은 당연히 올 것이고 외국인들도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전까지는 건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좀 심각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도 깨고자 채팅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김님께서 김용태 매니저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김용태 매니저님의 배신. 11월까지 반도체 안 하신다더니 반도체를 추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저도 금시초문이라서 아니지 않나요?
반도체를 추천하기보다는 이게 예. 우회의 소지가 있는데, 예. 반도체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드시네요. 우리 누구죠? 경호김님입니다. 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반도체이지만 이게 저는 HBM에 포커스만 맞추지 말고 네. 사더라도 CXL 얘기하셨군요. CXL을 제가 이제 추천하고 있고 유리기판을 또 언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섹터들을 바라보자. 네. 이게 반도체라고 했을 때는 다들 이제 HBM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메모리로 쪽으로만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쪽은 아직 아니다. 하지만 이제 기판이라든지 소부장 종목들은 괜찮을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뭐 은은 형님은 안 사요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하고 CXL이 사실 뭐 반도체 뭐 섹터 안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지금 김웅태 매니저가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추후에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흐름은 여기서 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CXL도 좀 봐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호김님께는 따로 죄송하다는 말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가서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반도체가 오늘 흐름만 보자면은 이거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건 스탠리에선 계속 태클을 걸고 있고 계속해서 또 반도체 겨울이다 뭐다 이렇게 하니까 투자의 이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OX를 통해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 투자를 할 거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도체를 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섹터를 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조선, 방산 이쪽을 보는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X로 확인을 해볼 텐데 반도체 하실 거면 O를 들어주시고요. 그 외에 다른 섹터를 보겠다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웅태 매니저는 여기서나마 그 자기의 소신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반도체를 본다면 HBM 집중해서 보자 이건가요? 그렇죠. 저는 지금 보실 거면 그냥 무조건 HBM만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장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소스 하나 드린다면 제가 알기로는 SK 하이닉스가 이번 달에 그 장비 품평회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장비를 우리가 쓸 수 있겠느냐, 쓰는 게 맞겠느냐부터 해서 테스트라는 과정이 있는 건데 여기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발주가 나올 걸로 기대감이 붙는 거라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거 이외에도 테스트 통과해놓고 발주가 나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발주가 나타날 수 있는 또 장비사가 또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보신다면 충분히 반도체 가지고서도 가지고 놀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다만 이제 이쪽은 지금 제가 많이 하고 있는 플레이는 단기 플레이 좀 많이 하면서 제약바이오를 좀 많이 매매하고 있는데 예. 반도체 종목 하신다면은 절대 뭐 이상 거래만 볼 수 있는 단기 종목은 아닌 것이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반도체 안에서도 HBM 장비사 특히나 SK 하이닉스나 대만 TSMC 향으로 나가는 종목들은 괜찮을 수가 있을 거니까 또 반도체를 보신다면 이점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섹터보다는 지금은 반도체가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섹터다.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쨌든 주도하는 테마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는 결국은 지금 제약바이오거든요. 제약바이오가 신고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의외로 금융주가 지금 코스피를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금융주와 제약바이오를 지금 가장 큰 주도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섹터 안에서 AI 반도체는 또 좋기 때문에 포트를 분산시키자라는 관점에서는 HBM 쪽 AI 반도체들은 포트에도 한두 개 정도는 좀 있으셔야 반도체가 올라갈 때 소외를 안 당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도 반도체를 들어주셨습니다. 앞서 이가람 매니저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전체 섹터들 봤을 때 반도체가 현재는 좀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성공 확률이 가장 높죠. 가장 많이 빠졌고 소외가 가장 많이 됐고 저는 뭐 증권사 25년 있으면서 그 경험치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권사가 바닥권에서 셀 보고서가 나왔고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을 때리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때렸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지나고 나서 한두 달 후에는 보면은 10%에서 20% 올라갔던 적이 되게 많더라라는 거. 물론 이제 고점에서 그렇게 셀 보고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셀 보고서가 나오면서 많은 증권사가 따라해요.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 따라했을 때
조금은 시장 영향력을 미치지만은 그 영향력은 한 달 이상 지나가지 않더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 달에 말부터 11월 달 되면은 반도체가 반등이 나올 거고,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다시 6만 전자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보고 있는 주식들, 아까 얘기한 CXL도 보지만 저도 유리기판 쪽에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예. 그와 관련된 또 주식, TSMC 관련주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응태 매니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X를 들어주셨습니다. 다른 섹터 어디가 좋다고 보세요? 반도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다른 섹터가 더 성공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가 뭐 지금에서 신규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뭐 저로의 찬스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오히려 본다라고 하면 저는 전력이죠, 당연히. 저는 끝까지 전력입니다. 올해는 무조건 전력까지. 그래서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번에 또 수주 계약 나온 것도 있었고, 주가가 언제 빠졌냐라는 듯이 단기적으로 40%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31만 5천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조정받지 않고 기간 조정을 계속적으로 연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정받을 때 그만큼 전력이라면은 반도체가 가야지 전력이 가는 거 아닌가? 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반도체 떨어졌는데 전력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게 변압기에 대한 전력 인프라가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과 이런 쪽에도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지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짤막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에 대한 이제 태풍 영향권으로 인해서 이런 침수 피해 당했을 때 당연히 다시 한번 재건에 들어간다면은 전력이 다시 한번 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습들도 같이 보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자리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본다면 전력도 있지만은 전선, 케이블,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이제 MOU를 체결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대한전선에 대한 흐름들도 조정받고 이제 막 다시 한번 박스권에서 상승할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대체 섹터로 이야기해줬고 전선도 함께 보는 것 추천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종목 압축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그렇다면 어느 종목이 좋을지, 뭐 예전처럼 한미반도체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냥 SK 하이닉스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DI라고 있습니다. DI가 이제 일본 쪽에서 장비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을 국산화해서 풀어내주고 있기 때문에 DI 쪽으로의 수주가 아마 더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상황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와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뭐 DI 요 정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DI 이야기해줬고, 이어서 조규준 매니저의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스 있겠죠? 네, 기가비스는 기적적으로. 네, 너무 기가 막히게 지금 맞히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춘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그래서 기가비스는 분명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숨어있는 진주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좋게 올라갈 거다. 근데 그게 이제 기가비스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 근거 없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SKC 차트를 보면은 이 주식이 이제 먼저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솔릭스 자회사 관련해서 하이닉스도 올라가지만 SKC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주들이 반등하거나 하락했을 때 관계없이 꾸준히 지금 20만 전고점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기관 매수 외국계 계속 15%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계속 출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무너지지 않는 데서 계속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소리선 없이 꾸준히 올라가더라라는 측면에 보시면, 그에는 유리기판 대장인 SKC가 올라가면 그와 관련된 퀄 테스트 중인 기가비스도 반드시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TSMC 연결 고려해서 저는 에이징랜드가 지금 현재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각을 못 하고 있는데, 에이징랜드도 반드시 같이 올라갈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가비스, SKC, 에이징랜드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김웅태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지만 화요일에도 그래도 종목은 있다 하면서 네오셈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도 동일합니까? 네오셈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게 쉽지 않고 간다면은 한미반도체를 봐야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결론은 그렇긴 한미반도체를 하죠. 볼 수밖에 없고, 한미반도체가 약간 나는 이거 한미반도체 배신을 느꼈다라고 하시면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좀 깁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그쵸. 사실 이 종목을 제가 화요일 날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팔고 그냥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해가지고 나온 기업인데, 뭐 CCTV에 대한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하나비전에서 나왔던 또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SK 하이닉스
하이닉스하고 이제 공급적인 이제 TC 본도 장비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본도 장비를 또 연구계를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에서 고객사를 두고 있는 건 한미반도체거든요. 예. 한미반도체를 SK 하이닉스가 공식석상에서 내부인 적은 없었어요. 그냥 그 공시 내용에서만 있었던 거지 이거를 공식화하면서 우리는 한미반도체가 줄곧 매출액을 잘 담당하고 있고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힌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하고는 이번에 연구 개발을 같이 공동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물론 기술력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가 훨씬 더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장 점유율도 완전 높지만 지금 이게 독점적인 체제로서 한미반도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세컨드 옵션, 두 번째 옵션. 그렇죠. TCC 스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니케 동구 강판의 시장 점유율 1위였는데 동국 산업이 좀 뺏어가는 것처럼 예. 한미반도체에서 이제 이런 이 이름도 긴데 하나 인더스트리가 이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또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맥캐리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뭐 58,000원까지 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아마 좀 심리적인 거, 센티 포인트도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한미반도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님. 괜찮을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우려감이 많으시고 갖고 계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간략히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지금 쭉 훑어보니까 한 가지 패턴이라 이러 한다면 좀 패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화면 좀 같이 보여주게 되면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번에 매출 영화 빼놓고 그냥 딱 단순하게 PBR만 좀 보겠습니다. PBR이 지난번에 재작년에 저점대가 1.09배, 1.08배였었고 그전에도 마찬가지 1.1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 상태, 그러니까 AM을 제가 뭐가 다 빼놓고 단순히 PBR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역대적으로 안 깼던 자리가 1.05배, 1.1배에서 1.05배 사이에서는 늘 저점이었었고 그 다음부터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체크해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1.13배에 있거든요. PBR. 네, PBR이 1.13배라는 얘기는 얼마 안 남았다가 되는 거라서 결국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자리는 무조건 절대 따르면 안 되는 자리고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한번 낮춰봐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네, 좀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잘 포인트를 좀 짚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PBR 1.1에서 1.05배일 때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1.13,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가람 매니저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건 제약바이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로도 뽑았지만 시간외에서 HLB 이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고 HLB 시간외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좀 찬물이 끼얹는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일단은 현재 호재성 뉴스도 많고요. 기대해볼 만한 호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우리가 여기서 투자를 멈추지 말고 또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일단 지금 오늘 실시간 채팅창의 주된 의견은 HLB인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여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일단 뭐 HLB가 저번에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면서 빠른 시간에 이제 다시 신청을 하면서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6개월 후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시간으로 뭐 거의 모든 종목이 하한가를 갔는데 저는 HLB 주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뭐 근데 내일 또 이제 하락을 하면 장중에 이제 HLB 대표이사가 나오셔가지고 또 나오겠죠. 이제 예. 하겠죠. 그래서 주주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뭔가를 할 텐데 저는 HLB는 너무 지금 적정 가치 진양곤 회장이 이제 열심히 해서 10조 이상의 어떤 가격 이게 이제 뭐 암 치료제 관련해서 10조를 찍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쪽만큼 네,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저는 뭐 대표이사 지분이 9%밖에 안 되거든요. HLB가. 그래서 그 제약수 중에 이제 대표이사 지분이 너무 낮고 10조인 상황에서도 이제 현재 이거 통과된 걸로 해서 그 승인이 나 있는
가치가 지금 현재 가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내년까지 늦어지면 내가 보기에는 실망 매물로 많이 나올 텐데 이 하락세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호 회장은 다시 들어 올렸는데 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빠른 시에 그렇죠. 내년 3월 달에 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내지 않을까라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잘 홀딩하지만 새로 진입하거나 이렇게 수익 내려시는 분은 제 생각에 이게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HLB는 매매하신 분들 그다음에 증권회사에서도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핸들링 하는데 매매하는 증권사 직원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뭐 저는 한 번도 뭐 한 두 번 정도 매매밖에 안 했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관망 모드였는데 굉장히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제 거꾸로 탈 수도 있고 이제 잘 정방향으로 매매하면 큰 수익일 텐데 최근에 사신 분들은 이제 손절을 하거나 고민일 텐데 제 생각에는 한번 그 유튜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빠졌다가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소통하는 관계에서 이제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하거나 어느 정도 이제 현금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현재 HLB가 그인데 리가캠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달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리가 오리온 관련해서 지금 인수됐을 때 과연 제대로 인수된 거냐? 그러니까 오리온하고 전혀 이제 바이오를 안 했던 기업이 인수했을 때 이제 연결고리가 또 이제 좋지 않았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호평을 못 받았는데 지금 이제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나 크게 50% 이상, 100% 종목이 이상의 종목이 나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게 오늘 이제 바이오의 리가캠이 가장 큰 틀에서 상승했지만 오늘 이제 또 하나가 유한양행이 또 신고가 근처까지 나왔던 이유가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다시 이제 16만 원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승세는 오늘 GI 이노베이션이 네, 제가 말씀드렸 대로 요게 이제 지분 투자를 했고 이제 아토피 치료 관련해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요게 오늘 지금 GI 이노베이션이 추가 상승을 하려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근데 만약 이게 이제 GI 이노베이션도 굉장히 15,000원대에서 굉장히 맞춰 있는 주식이기도 하는데 과연 이제 리가케이큼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유한양행이 지금 현재 뭐 추가 상승을 한다면 지아이노모에서도 같이 15,000원 뚫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오늘 암 치료 관련해서 이제 병용투어에서 102 지하 102, 101 네. 관련해서 이제 승인이 났는데 저는 네. 301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알레르기 치료 관련해서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물론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암 치료는 이제 간암이라든지 이제 다 그런데 이제 알레르기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큰 관련 종목이 이제 지금 현재 이중항체 관련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네. 있는데 저는 지아이노베이션 지금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바이오주 중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답답하겠지만 연기금지는 이제 5%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관련주는 꼭 찾아봐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아이 이노베이션을 화요일 그저께 우리가 제약바이오 특이점 얘기할 때 조기준 매니저님이 되게 좋은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 HLB 사태, HLB가 일단 시간에서 안 좋은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게 내일 제약바이오 시장에 불길이 번질 것인가? 아니면 HLB만의 문제로 그냥 남고 끝날 것인가? 이게 되게 궁금한 건데 김웅태 매니저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HLB요? 네. 그러니까 HLB가 지금 시간외에서 네. 한가를 보였잖아요. 네. 내일 시장에서 HLB만의 문제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좀 제약바이오까지 이 불길이 좀 번질 것이냐? HLB만의 문제죠. 그러면 다행이겠죠? 네. 예. 저는 제약바이오 걱정 안 합니다. 네. 제약바이오 걱정할 게 없어요. 알테오젠이 죽지 않으면은 그렇죠. 신경 쓸 거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이제 다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에서 ADC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에 또 신고가를 가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신고가 가면은 분명히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네. 따라갈 거고요. 아. 따라가면서 오늘 한올 바이오 파마까지도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흐름도는 그렇게 순환면을 돌릴 거고 그 다음 타자를 제가 어제 무료 방송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카티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HLB는 지금 이게 다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소식 때문에 내려간 거지. 설상 HLB가 만약에 내일 하한가를 들어간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까지 네. HLB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HLB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제약바이오 사실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다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상 일단은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앞으로 좀 잡아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의견은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꾸준히 이 세 분의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한번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제약바이오는 뭐 사실 안 올라가는 종목 없다 싶을 정도로 손잡고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 돼요.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를 골라야 될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는 좀 어디를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냥 딱 세 분야 정도만 놓고 보고 있긴 한데요. 넓게 보게 되면 뭐 네 분야까지 다 넓게 보이겠지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리가켄바이오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ADC 분야가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ADC 관련 쪽으로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은 뭐 카티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면역과 관련된 쪽도 좋을 것 같고 뭐 CDM도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다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 ADC 쪽으로만 ADC 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리가캠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발로 갈 수 있는 애들이 ABA 바이오가 또 ADC 관련해서 연구 중에 있는 게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도 후발주로 올라갈 수가 있겠고 ABA 바이오 다음에 이제 Y 바이오라고 있는데 Y 바이오지스라고 바이오로직스, 있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레고캠 바이오하고 ADC 연구 개발 관련해서 MOU를 맺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리가캠 바이오가 만약에 오늘 시간이 약간 밀린 것 같은데 만약이라도 한 번 더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ADC 자체가 한 번 테마가 돌 때 Y 바이오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이 ADC 쪽으로만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는 ADC, ABL 바이오, Y 바이오로직스 이야기해 줬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디를 좀 주목하고 계신지 종목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요 종목을 추천하면서 이제 종목 투자 종목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환기 종목으로 해서 S바이오메딕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 지하인에서도 밀렸다가 차트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S바이오메딕스 3만 원 지지선 하고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저번 9월 달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관련해서 중증 하지열 관련해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음으로 나왔고 안정성 확보도 됐기 때문에 예. 좋게 나왔는데 이제 세론이 되면서 그때부터 하락했고 지금 현재 이제 10월 달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킨슨 관련해서 고농도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거를 앞두고 이제 좀 더 추가 반등이 나올 거고 좋게 나오면 이제 지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도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올 수 없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본다면 휴젤과 이제 메디톡스가 이제 오늘 이제 소송 관련해서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전에는 지금 현재 휴젤이 이제 이 승소를 하면서 쭉 올라갔는데 이제 휴젤이 좀 오늘 더 꺾였어요. 그러면서 메디톡스 올라갔던 건 이제 메디톡스 혹시 승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게 뒤집힌다면 하여튼 메디톡스는 더 올라갈 거고 휴젤도 다시 이제 밀릴 수도 있는데 이 두 개의 판결을 보고 한번 단기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한양의 진화베이션, 지하이노베이션은 리바이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정리하면 5개인 거죠? 네, 유한양의 지하이노베이션. 기억이 안 나요. 메디톡스 휴젤, 메디톡스 그다음에 휴젤. S바이오메딕스. 네. 알겠습니다. 자, 5개 종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웅태 매니저님은 하나만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뭐 제약바이오 다 넣겠어요, 이러다가. 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의료기기 쪽으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넥스트. 종목들은 뭐 내시경 지혈제를 하고 있는 이제 의료기기인데요. 매출액도 괜찮고 있고 식약의약품하고 또 FDA하고 또 유럽에 있는 CMDR에 대한 이제 인증까지 다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은 이제 매출 규모를 따진다라면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얼마 전까지 또 호주에다가도 판매량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도 꾸준하게 나올 거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추세도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만 너무 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네. 의료기기도 같이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의료기기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오늘 특이점 외에 다양한 시장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떤 주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외국인들은 제약바이오를 샀지만 기관들은 또 다른 거를 또 새롭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어떤 거를 주목하고 있는지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뭐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18만 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무료 방송에 가면은 또 이렇게 대거 종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딱 하나 나온다면서요. 중요한 거 딱 하나. 네. 예. 그 전에 이제 뭐 4일 전기 사셔서 수익 예. 나시면 가입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율주행주 하나 추천드리고 예. 있는데 계속 횡보하고 있으면 그 종목 하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오늘 저녁 10시고요. 오늘 반도체 주제입니다. 오, 네. 죄송합니다. 반도체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를 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어.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호김님 아직 채팅창 계시면은 오늘 김웅태 매니저 무료 방송 가서 왜 그랬냐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 같이 소통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종목별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특별한 탑5에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넘어갑니다.